교직원증에도 기간제 교사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선생님 기간제세요? 이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를 100통씩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 과목을 맡고 있는 신현석입니다. 과학을 맡고 있는 최대한입니다. 수학을 맡고 있는 차용우라고 합니다. 일본어과 한국과 맡고 있는 홍대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작가분께서 혹시 이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핵독 드라마를 보시면 100대1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학교나 그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경쟁률이 심한 거는 맞습니다. 반면에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1대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과목은 지원자들이 많이 없어서 학교에서 서로 모시려고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시시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기간제라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되면 얕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직원증에도 기간제 교사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첫 해 때 경험을 했는데 제가 또 자격지심에 그걸 이제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가리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은 기간제 선생님들 교무실로 내려와 주십시오. 그 학생들도 다 듣게, 그런 부분에선 저도 굉장히 좀 분노했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된 면이 좀 있죠, 그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선생님 기간제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실에서 한 명 정도 그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바로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표정을 보고. 요즘에는 이제 기간제 교사하고 정교사하고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교장 선생님 이취임식을 한다고 단 기간제 선생님은 해당 없으니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딱 와 있는데, 그런 또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뭐라고 이런 걸로 이렇게 또 차별을 하네. 저는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특별히 정들었던 신분이 있었던 학생들의 그런 졸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측면도 많이 아쉽고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내년에도 저희 가르쳐 주시죠?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직이수 하신 분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기간제 경험력이 길어질수록 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조마조마하고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직을 떠나서 사기업에도 갔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제 너무 아쉽고 학교에 대한 미련도 남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기간제 교사를 생활하면서 매일 퇴근하면서 거의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했죠. 저는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7년 동안 임용고시를 봤어요. 노량진에서 2년 정도 공부만 하다가 기간제 교사를 하는 걸 병행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주위에서는 이제 선생님으로 알죠, 저를.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같이 자습을 줘요. 그러면 저도 임용 공부를 같이 해요, 교탁에서. 그러면 선생님 왜 공부하세요? 근데 이거는 교재가 아니잖아요. 다른 어려운 내용인데 왜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빨리 정교사가 돼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수학습법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의 그냥 사회생활입니다. 26살에 졸업 예정자에 대해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신이 막내니까 의자 40개 세팅하고 이렇게 해라. 초년생으로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했고, 또 그걸 되게 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학급수 때문에 TO가 없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추천서도 써주시고. 공립학교는 5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옮기시기 때문에 그 문화가 좀 자유로운 경향성을 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용의 안정성이 제일 그죠. 크죠. 11월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교원 자격증이라든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를 100통씩 뽑았어요. 전형이 겹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 빼고는 전국에 있는 공고난 거를 다 지원을 했어요. 심지어 뭐 안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자고 시험을 본 적도 있고.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줄고 학교도 줄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수요도 계속 줄 거라는 이제 불안감과 공무원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가장 컸어요. 또 하나 제가 여기 첨가하자면 소개팅을 하자 그래서 그래 잡았어요. 근데 기간제 교사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 쪽에서 나 그러면은 안 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이미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딸도 7살이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좀 서러웠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우리 차티께서 입시와 관련돼서 전문가시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대학에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입학 사정관을 만나가지고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그 해에 이제 3학년 애들 또 보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정보도 얻고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이제 입시 잘 보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업무를 이제 했었죠.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3월달에 이미 다 고지를 해서 크게 말라오거나 이제 그런 건 없죠. 보통 이제 성적 순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이거 뭐 해서 뭐하냐 우리가. 그냥 교직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비 선생님들이나 이쪽 직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저희끼리 얘기한 거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게 일단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을 작게나마 만드는 게 목표니까. 교사가 되신 분들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노하우들을 오픈하는 시간이죠. 정말 사람 대 사람 관계 같아요. 스승과 제자도 학생들은 본인을 진짜 위해서 진실을 다하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그냥 직업으로서 우리를 대하는 건지 굉장히 다 압니다. 애들도. 학생들이 없다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의 존재도 있을 수 없고 학생들의 그런 의견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잘못된 부분을 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있고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를 잘하는 교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사실 생활지도는 제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모른 척하고 그냥. 근데 그걸 다 아우르는 교사가 사실은 제일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그 능력치가 다 있잖아요. 제가 부족한 그런 능력치를 좀 키워서 유능한 교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죠.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가 갖는 그런 인식 때문에 과목이 갖는 특성을 탈피하고자 소통, 공감, 이해 이 세 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되는 게 제 모토예요. 체육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행정 능력이라는 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데 행정 업무라든지 지적으로나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받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장난치고 싶어서 오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제 목표고 나이를 먹더라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예요.